이번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만큼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당시에는 왜 이들이 무혐의 처리된 건지, 앞으로 검찰이 이 두 사람을 수사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정민진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자, 정 기자, 예.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대다수가 이제 민정수석실에 소속돼 있는 비서관들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근데 직속 상사가 조국 민정수석인데 왜 처벌을 피했던 거예요? 조국 민정수석은 기소 자체,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. 먼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, 그러니까 8개 부서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. 어제 1심 재판에서는 하명 수사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죠. 당시 친문 핵심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. 그런데 백원우, 이 박형철 비서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바람에 조국 민정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. 예, 그런데 자, 이 화면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된 건데 문제는 백원우, 박형철 이 두 사람이 우리 조국한테 보고 안 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무혐의가 됐다 이런 건데. 예, 맞습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백원우, 박형철 이 두 사람이 송철호 시장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근데도 이 불법을 이 사람들이 저질렀다, 알아서 저질렀다, 조국 수석 모르게.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?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백원우, 박영철 비서관은 이 송철호 시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습니다. 그 누가 이 송철호 시장과 인연이 있느냐?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. 조국 민정수석은 2012년에 송철호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. 그리고 2년 뒤에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도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. 그래서 당시 검찰이 백원우, 이 박형철 두 비서관의 진술만 믿고 이 수사를 종결한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예.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 윗선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는 수사를 어떻게 매듭을 진 거예요? 네. 이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있는 이 국정기획상황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국정기획상황실은 각 부서와 이 국정원, 사정기관 등을 통해 내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곳인데 이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국정기획실이 청와대가 김기현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에 하달한 뒤에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.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이 4개 부서가 모두 연루돼 있는 만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이 몰랐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런데도 임 전 실장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위 첩보를 단순 2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뭐 정황을 보면은 뭐 보고 안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것도 같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수사가 당시에 제대로 안 되고 중단이 돼서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당시 수사팀은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았고 그 받은 영장을 토대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면서 반발하면서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.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는데요.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을 대구, 지방으로 발령을 보내고요. 파견검사 3명도 복귀시켰습니다. 그 바람에 조국, 임종석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 예,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? 현재 서울고검은 2년째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요. 판결이 나온 만큼 빠른 시일 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.
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도 임종석, 그 조국 두 사람의 수사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 뒤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, 이 선거에 권력이 개입한 건 일종의 국기문란 행위인데 당사자하고 친분도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죄를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. 자, 정 기자 잘 들었어요.